지난 시간에 그쵸 미분법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경제 이론의 표현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여기도 1차 경제학 준비하신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죠. 다 아는 내용인데 이제 혹시 염려되어서 내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나 그거 다 할 수 있고, 그렇죠? 수요 함수, 수요 곡선, 공급 함수, 공급 곡선, 이거 능숙하게 다 수학적으로 나 개념 알고 있다 싶으면 이 시간 말씀은 안 들어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으로 그대로 패스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혹시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그림도 그려보고 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요, 여기 아주 그냥 몸에 그렇죠 붙어야 되죠. 경제 분석하는 데서. 그러니까 모든 걸 전부 다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경제 이론의 표현을 조금 전에 봤던, 지난 시간에 봤던 미분, 수학적으로, 그 다음에 또 그래프로 표시하게 되고, 이 얘기를 말씀 좀 드려볼게요. 표현하는데 가장 이제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법칙이 두 가지가 있죠.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 생산물, 재화, 뭐 할 거 없이 금융시장, 수요, 공급에 관한 경제 이론인데,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모든 경제 이론 분석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경제학의 전체를 규정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이제 경제 이론, 경제 법칙을 표현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제학과다, 뭐 경제학과가 아니더라도 그렇지만은 경제학 공부해봐야 되겠다. 책을 탁 뒤져보면 어떻게 돼요? 그죠? 화면에 들어오는 게, 그죠? 눈에 들어오는 게 말과 글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뭐죠? 수학적인 표현, 수식으로 뭔가, 그 다음에 그래프 그려져 있다. 그러니까 경제학이 다른 점은, 그죠? 노동법이나 다른 민법이나 다른 거, 그 책은 보면 전부 글씨와, 그쵸? 글자와, 그 다음에 뭐 이런 표, 그쵸? 정리해서 보기 좋게 만들어진 표, 요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경제학 책은 보자마자 혐오스러워. 그쵸? 알 수가 없어, 도대체가. 왜 그런가 하면은, 말과 글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보게 되면 전부 수학적 표현이죠.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림을 맨 XY축,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이제 미리 하고 들어가야 되겠다, 이거지. 자, 옆 능숙한 분들은 그럼 이 시간 그냥 패스해버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한번 쭉 확인 한번 해보고 가도록 하십시다. 자, 내용은 요거 가지고 하죠. 그럼 이제 수요 법칙이다. 공급 법칙이다. 이거를 이제 표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다못하면 외환 시장, 외환 수요와 공급. 우리 노동경제학이니까 노동 수요와 공급. 법칙이란 말이에요. 말과 글로 이제 쭉 하겠죠. 자, 그럼 한번 해볼까? 말과 글로. 예를 들어서 노동 수요다. 그럼 뭐겠어요? 기업이, 그렇죠? 기업이 노동을 고용해서 뭔가 생산하고자 한다. 그럼 수요 법칙은 뭐겠어요? 노동의 가격은 임금. 그럼 임금이 오르면 노동 수요, 기업 입장에서 노동 수요량은 줄어든다. 이게 수요 법칙이 되겠죠. 공급, 근로자 입장입니다. 임금이 오르게 되면 근로자들은 기분 좋죠. 일 더 하고 싶겠지. 우리들 이제 알바 한다고 하더라도 공급량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말과 글로 표현된 수요 법칙, 공급 법칙이죠. 여기 굳이 이제 내가 노동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모든 거 다 마찬가지예요. 생산물에 대해서 가격이 오르게 되면 수요량은 줄고, 또 외환 시장이다. 외환 수요, 달러 수요. 달러의 가격은 환율이죠. 환율이 오르게 되면 외환 수요량은 줄게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가격과 수요량은 서로
반대 관계다. 역으로 움직인다. 근데 공급량은 어떻게 돼? 가격과 공급량은 그쵸? 같이 움직인다. 오르면 증가, 내리면 감소. 이게 모든 경제학을 지배하는 어떤 시장에서나 법칙이죠. 자, 그런데 다른 과목이나 다른 학문과는 달리 이렇게 말로 하면 될 걸 경제학은 꼭 여기다 수학을 쓴단 말이에요. 수학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노동 수요량 또 아니면 뭐 상품에 대한 수요량, 외환 수요량, 공급량, 팔고 싶다. 여기다 영향을 주는 게 가격 말고도 무수히 다른 변수들이 존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일일이 말로 쭉 하기에는 너무 사안이 복잡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경제 분석은 전부 어떻게 돼요? 데이터 분석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모두 다 함수로 표현하고 분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초콜릿 얘기했는데 동네 꼬맹이들이 초콜릿 가격이 변화하면 수요량이 변화하는데 그냥 오르면 조금 사 먹고 내리면 많이 먹더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시장 분석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시장 조사 데이터 그것으로부터 구체적인 그쪽 관계를 함수로 알아낸다 이 말이에요. 1,000원일 때 1,100원 되면 몇 개 되고 900원으로 내리면 몇 개로 변화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수학적, 수리적으로 분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그냥 말로 끝낼 수 없다 이거지. 수학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표현합니다. 수학적으로. 그래서 요걸 이제 간단하게만 한번 볼까요? 아까 했던 이야기야. 그러면 아까는 노동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보다 쉽게 이제 생산물로 바꾸어서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니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수요 법칙이다. 그러면 이렇습니다. 일단 이게 수학적 표현이죠. 그럼 아까 우리가 y = fx라고 했을 때 독립변수, 종속변수 얘가 얘를 결정하는 것이고 둘의 관계는 수학적으로 정의되는 관계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걸 적용해 보자고요. 이거 x제 가격이죠. x제 quantity demand 수요량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생산물 시장에서 관계죠. 어떤 소비자가 x를 소비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가격이 독립변수다. 그 말은 뭐야? 그렇죠. 가격에 의해서 수요량이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일단 이렇게 쓴 것만이라도 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예요.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썼다면 어떻게 돼? 얘기는 전혀 다른 거죠. 가격이 수요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량이 가격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뭐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근데 수요 법칙, 경제 이론 분석 결과를 보면은 가격에 의해서 소비하고 공급자들도 어때? 서플라이, 공급자들도 가격에 의해서 그쪽 공급량을 결정한다 이거지. 그럼 보세요. 가격이 수요량과 공급량을 결정을 한다. 이렇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딱 써주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 커뮤니케이션 되는 거죠. 소통하는 거죠. 정확하게 소통이 됐다고. 오케이, 알았다. 가격이 수요량과 공급량을 결정하는구나. 그렇죠? 뭐 내 말 잘 들어, 못 들었다고? 그럴 필요 없잖아. 딱 써주면. 자, 이게 수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요, 보통 이제 경제학과에 가게 되면은 1학년 때 잠깐 그림 그리고 전부 수학으로만 해요. 2학년만 돼도 미시공식 가도 그림 교수님들이 별로 잘 안 그리죠, 그냥.
함수로 막 해놓고. 근데 처음부터 함수로 해서 하기엔 너무 어려우니까 이걸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럼 역시 아까 했던 거 요거지. 수학적 관행에 따르면 어떻게 되죠? 독립변수를 수평축, 종속변수를 수직축에 해서 그림 그려보니까 뭐 이렇게, 그렇죠? 역의 관계다, 정의 관계다, 그렇죠? 그림으로 전부 표현한단 말이에요. 요거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고 싶어, 교수님이. 자, 갑시다. 잘 봐요. 그런데 수학적 관행에 따르게 되면 독립변수가 수평축이죠. 여기 가격이 돼야 된단 말이야. 독립변수가 수평축에 표시하고 종속변수 y, 그렇지? 이게 그려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수학적 관행대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수평축이 가격이고 수직축이 수량이 된단 말이에요. 수요량 공급량이 되는데, 근데 경제학을 여러분 다 그래도 조금씩 공부하신 분들이니까, 근데 이런 그림 본 적이 없지. 이론으로 보게 되면 가격이 독립변수고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그림 그릴 때는 어떻게 돼? 전부 이거를 바꿔서 그렸죠, 이렇게. 바꿔서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학을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 처음 아주 혼란스러웠죠. 이게 뒤집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적인 관행하고 경제학적인 관행이 달라. 그러니까 가격이 독립변수인데 얘를 수직축에다 갖다가 그려놓고 처음부터 이게 혼란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이건 뭐 우리 필요 없지만은 수요 공급 함수라는 걸 처음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하신 분이 마샬이라는 경제학자죠. 경제학에서 더 그레이트 티처라고 하는 분. 경제학에서는 뭐 아주 중요한 우리가 얘기하는 시장 수요 공급 이론을 만든 분이에요. 마샬이라고 하는 분이 처음 이 얘기를 하고 그림 그릴 때 이렇게 그렸단 말이에요. 마샬 교수님께서. 그러니까 처음 이론 만든 분이 그림을 뒤집어 그려놨으니까 경제학이 관행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요게 마샬 이후의 관행이야. 그럼 이거 왜 그런가 하면 경제 학설사라는 데서 보면은요. 이 이론이 처음 나왔을 때, 고전학파 경제학 쪽에서 봤을 때 이게 논쟁이었단 말이에요. 뭐냐면, 요거 하나만 볼까? 이거냐, 아까 했던 대로, 만약에 아니면 이거냐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다 이거지. 즉, 가격이 독립변수냐? 수량이 독립변수냐? 가격에 의해서 수량이 결정되는 건지, 수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건지 논쟁이 있었다 이거죠. 근데 사실은 여담이야. 그냥 듣고 마세요. 마샬 교수님은 이렇게 봤어요. 수량 조정이야. 수량 중심. 근데 나중에 이제 변화하면서 바뀌어. 지금 요걸로 이제 이론이 정립이 됐는데 이런 이제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샬 교수님이 이걸 뒤집어서 그렸어요.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이론적으로 볼 때는 가격이 독립변수인데 그림을 그릴 때는 뒤집어서 그려야 되니까 함수식하고 수요 곡선식 그건 서로 반대로 그려지게 된단 말이야. 좀 이따 이제 자세히 볼게요. 이것도 어때? 가격이 독립변수고 그에 의해서 공급량이 결정이 되는 건데 그림을 이렇게 그렸으니까 공급곡선식은 어떻게 돼요? 이것으로부터 뒤집어서 그려놔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처음에 조금 혼란이죠. 경제학 할 때. 근데 뭐, 여기서 우리가 하고,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하고, 그런데 요거 하나만 정리하고, 그다음부터 쭉 가면은 쉽게 할 수 있겠죠. 요 얘기를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경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수리적으로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수학을 이용을 해서 표현하고 분석한다.
근데 경제학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 전부 수학으로 하게 되면 괴로우니까 그림을 보조 수단으로 이용을 해서 경제 이론을 공부하는데 그렇죠? 서로 보완적으로 사용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경제학은 어떻게 돼요? 이론이 말과 글로 수학적으로 그림으로 그래서 아주 입체적으로 교수님들이 우리한테 전달해 준단 말이지. 그럼 우리는 그걸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표현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이 얘기를 지금부터 좀 하도록 하는데 그래서 이제 미리 제가 말씀드렸는데 수학적으로 표현할 때 그렇죠? 수학적 독립 종속변수 관계를 그림으로 그리는 관계가 수학적 관행하고는 반대로 그린다. 자, 요거 하나 유의해서 정리를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십시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는데, 자, 이 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 경제 이론을 수리적, 수학적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독립변수가 하나일 때, 그 다음에 3페이지 보면 독립변수가 여러 개일 때, 그래서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수학적 표현을 그렇게 쭉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뭐 자세히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저희 경제학 이론하고 매치시켜서 조금만 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제 그 위에는 그 2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가 이제 수학적인 함수, 그 다음에 미분한다는 것의 의미, 아까 우리가 봤었죠?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분값의 의미.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예제 함수식 줘놓고 미분해봐라 하는 예가 됐죠.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이제 경제 이론의 표현을 수학적으로 하고 있죠. 수요 함수다. 그 다음에 이제 수요 법칙이 그렇게 수리적으로 표현되는데, 그렇죠? 그 밑에 공급 함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이 페이지에 독립변수가 하나일 때 이 예를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수요 함수 조금 전에 봤던 대로 자 공급 함수는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다시 한번 음미해 보십시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가격이 소비자들의 수요량, 공급자들의 공급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럼 일단 이렇게 표기한 것으로도 그렇죠? 아,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구나.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나중에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쓰게 되는 거죠. 수출, 임포트, 수입. 그러면 F2, 소문자 2는 익스체인지 레이트 환율이죠. 이렇게 되는 거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경제 이론을 수학적으로 표현한다. 그 말은 환율에 의해서 수출과 수입이 결정이 된다. 수학적으로 표현한다. 또 labor demand, 노동 수요. 노동을 수요하는 것은 기업이죠. 무엇에 의해서? wage, 임금에 의해서 수요하고. labor supply, 공급자죠. 근로자들은 임금 보고 노동 공급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가격이 다 독립변수고 수량이 결정이 되는 거지. 자, 이것이 이제 앞으로 모든 이론 분석 표현이 이렇게 될 거다. 수리적으로. 독립종속변수입니다. 그럼 이제 요 생산물 시장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죠. 거기 보면 이제 수요 함수 예를 들은 게 100 빼기 0.5 px qxs가 10 플러스 2px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분석한다 이거지.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 수요량과 공급량을 결정을 하는데 이렇다. 그러니까 전부 수리적으로 정확히 어떻게 돼요? 분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추상적인 게 아니라 경제이론. 그러니까 전부 어떻게 돼요? 이게 데이터를 통해서 이걸 전부 추정해내는 겁니다. 시장조사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종로인데 종로에서 어떤 분이 치킨집을 내가 새로 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
그럼 2달, 3달 전부터 와가지고 저기 시장조사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잘 영업되는 점 이렇게 가가지고 치킨에 대한 개별 사업장의 수요 함수를 전부 추정해내고 공급 함수, 시장조사해서 이걸 구체적으로 알아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동네 주민들한테 설문조사해 100명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왜 여론조사하는 게 나오죠. 이건 1000명에 의해서 나온 결과다 하듯이 전부 데이터 분석해서 수리적으로 이렇게 알아냈어요. 이게 수요 함수고 공급 함수다 이거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까 했던 얘기, 함수를 우리가 저렇게 알아내는 이유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수리적으로 파악해보고 싶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하는 게 미분이었죠. 자, 그럼 여기 수요 함수입니다. 수요 함수니까 미분해보자. 이건 경제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시장 조사해가지고 수요 함수를 알아낸 다음에 얘를 미분해봐라. 그 말은요. 자, 수학적으로 요게 미분해라. 미분의 의미는 뭐, 정의는 뭐였지? 그렇죠. 독립변수 변동분으로 종속변수 변동분을 나눠봐라. 공급함수 구해놓고 얘 미분하세요. 그 말은 가격 변동분으로 공급량의 변동분을 구해봐라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해가지고 가격 변화할 때 소비자들이 얼마나 얘를 변화시키느냐, 가격이 변화할 때 공급자들은 공급량을 얼마나 변화시키느냐 알아낼 수 있잖아. 함수를 안다면. 근데 미분법이라는 아주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분석 도구를 알고 있죠, 우리가. 미분해봐라. 함수식을 안다면. 자, 미분법 뭐였지? 1차식이죠, 이게 지금. 차수 곱하기 개수 빼기 1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분한 값은 어떻게 돼? 차수 곱하기 개수 빼기 1차니까. 얘 빼기 1차죠. 해보면 마이너스 0.5 제로가 돼서 요거 1 돼서 수요 함수가 주어져 있다면 우리가 미분해보면 돼. 수학적으로. 미분법 아니까. 해보면 안단 말이에요. 공급함수 마찬가지야. 여기 종로의 시장조사 해보니까 개별 공급자들의 공급함수가 이렇게 시장조사가 나왔다. 결과가. 미분해봅시다. 어떻게 됐죠? 1차식이니까 차수 곱하기 개수 빼기 1차 해서 제로 사라지고,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정보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미분해 본다고 한다. 의미는, 자, 의미가 2가지 의미가 있었는데 아까 첫 번째, 두 번째인데 첫 번째 의미는 뭐지? 말로 풀어보면 독립변수가 한 단위 변화할 때, 독립변수가 가격이죠. 1원 변화할 때 수요량이 몇 개 변화한다고? 그거 뭐야? 1원 오르면 수요량이 반 개가 줄어든다 이거예요. 이거 한번 해주실래? 공급함수 미분값이 2가 나왔다?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가격이 1원 변화하면 공급량이, 종로 치킨집에 그 아저씨들이 가격이 1원 오르면 공급량을 2개를 늘리더라. 그렇지? 그러니까 가격과 수요량은 역의 관계고 감소함수고, 가격과 공급량은 정의 관계고, 그렇죠? 증가함수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이죠. 내가 치킨집인데, 그렇죠? 야, 가격을 만약에 내가 이번 달에 10원 올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1원에 2개니까 이번 달에 몇 개 늘려야 되겠다고? 공급량은 20개 늘려야겠죠? 공급자들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소비자들은 어때? 가격이 오르면 1원당 0.5개 줄여 10원 오르면 어떻게 되죠? 5개가 줄겠지. 이게 시장 분석이잖아요.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하고 갑시다. 그래서 이제 수요 공급 함수가 주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분석할 수 있겠죠. 미분해가지고, 그렇죠? 그로부터 얻는 정보. 이론 변화할 때 수요량 공급량이 몇 개씩 변화할까. 예측 가능하고 그 분석하는 것이지. 노동시장이라면 마찬가지겠죠. 노동시장 가격 임금. 임금 이론 변화할 때 노동 수요량 공급량이 얼마 변화할까. 미분으로 우리가 분석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의미가 뭐였냐면 아까 X, Y 했을 때 기울기였죠. 기울기. 그러니까 보세요. 요거를 수요량과 공급량을 그림을 그렸다면 그림으로 표현해 볼 수 있고 미분값은 뭘 의미하게 돼? 그 그림을 그렸을 때 기울기가 되겠죠. 그렇죠? 기울기가 된다 이 말이야. 요거는 뒤에서 모아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보십시다. 모든 경제 이론은 지금 여기 이제 수요 공급 함수로만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아까 봤듯이 외환시장, 노동시장, 심지어 주식 채권 시장 모든 거 다 시장을 다 이렇게 수리적으로 분석하고 미분해서 수학적인 분석 가능하다 이거지. 그치? 그런데 이제 한번 볼까요? 독립변수가 꼭 하나만 있으라는 법이 없지. 즉 수요하고 공급, 사고 파는 데 있어서 가격만 영향 주는 게 아니라 독립변수가 여러 개일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게 3페이지 얘기입니다. 독립변수가 여러 개일 때.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I. 물론 뭐 이거 말고도 쭉 있을 수 있겠지. 그 다음에 QXS. X의 공급량. 얘는 자기 자신의 가격. 그러니까 독립변수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초콜릿 사 먹는데 가격이죠, 가격. 제일 중요한 게 가격이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겠어? 인컴이죠. 근데 호주머니에 돈이 있어야지 뭐. 인컴, 소득,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도 가격 말고 공급자 아저씨들은 초콜릿을 만들까? 초콜릿 내가 사장이라고 해보면 야 초콜릿 만들지 말고 과자 만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다른 재화의 가격하고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공급을 결정하는데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의 가격이지만 다른 변수도 있을 수 있단 말이야. 독립변수가 여러 개일 수 있겠죠. 그렇지? 자, 그럼 이제 볼게요. 우리 예제를 한번 보시면 수요함수 예를 100, 0.5의 px 그 다음에 qxs가 아까 했던 하나일 때에다가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 분석에 있어서 수요 공급 함수 여기에 독립변수가 꼭 하나만 있으리라는 법이 없죠. 여러 개란 말이에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동 수요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노동 수요 영향 기업에 영향 주는 게 임금이겠죠. 야 근로자 고용 얼마나 해야 돼? 근데 노동 대신에 자본도 고용할 수 있으니까 이자 대체할 수 있겠죠. 이자가 굉장히 싸요. 그저께 이제 이자가 좀 올랐습니다만은 이자가 굉장히 싸면 내가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생각하겠어요?
자동화해야 되겠다, 이거. 사람 대신에 노동, 대체죠. 그 영향을 주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죠. 모든 분석에 있어서, 그렇죠? 독립변수가 여러 개일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여기 노동법이 최저임금이 어떻게 됐고, 그러면 여기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얘기할 때 노동수에 영향을 주는데 중요한 변수가 뭐 4개다, 5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 독립변수가 여러 개일 때로 한번 가보자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수리적인 감각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물론 이제 편미분 해보면 정확히 알겠지만, 하기 전에라도 한번 느낌을 가져봅시다. 자, 여기 100은 뭐지, 요거? 100은. 이게 기초소비라고 하는 거다, 이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쌀이라고 한번 해석해보면, 쌀에 대한 수요 함수인데, 앞에 상수항 100의 의미는 뭐겠어요? 생활 필수품. 그렇죠? 아무리 쌀값이 비싸도 또 소득이 한 푼 없어도 쌀은 어떻게 돼? 한 달에 100만큼은 소비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상수의 의미는 경제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하겠지만 여기서 쌀이다 그러면은 기초쌀인가 기초쌀? 굶어 죽을 수 없으니까 최소한의 먹어야 돼. 소득이나 가격과 관계없이 무조건 내가 소비해야 되는 거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는 지금 어때요? 1원이지. 1원 만약에 오른다면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죠. 그럼 쌀 수요량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지. 가격이 오르면 마이너스 줄어드는구나. 얼마나? 1원당 0.5씩 해석이죠. 소득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우선 플러스 부호니까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소비도 증가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경제학에서 정상제가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요 부호가 마이너스라면 그것은 열등제가 되겠죠. 그리고 앞에 붙어 있는 요 파라미터의 의미는 뭐예요? 1원당 0.1개. 그렇죠. 이렇게 해석할 수, 요거 한번 해석해 볼래? 공급에 있어서는 어때요? X제 공급에서 영향 주는 게 Y제 가격이다. Y제 가격이 1원 오르면 X제 공급이 0.5개가 줄어든다. 그렇죠. 그런저런 관계가 이제 우리가 수리적으로 이렇게 보면 판단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함수식이 주어졌을 때 해석의 문제,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앞에 부호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의미가 되는데, 요거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해 보려면 편미분해 보면 되겠지. 자, 편미분입니다. 수요함수가 독립변수가 자기 자신의 가격과 소득이죠. 자, 그럼 PX. 자, 요거 한번 해석해 주십시다. 수요함수가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데 FPX 요건 뭐죠? 독립변수가 여러 개가 있으니 다른 건 신경 쓰지 말고 가격으로만 미분하라. 그렇죠? 가격으로만 미분하세요. 소득으로. 자, 요거는 공급함수를 가격으로만 미분. Y제 가격으로만 미분. 이게 편미분이죠.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수요 함수를 X의 가격으로 편미분을 해봐라. 의미는 독립변수 변동분으로 그에 따른 종속변수 변동분을 나눠봐라. 다시 한번. 의미가 뭐죠? 그렇죠. X제 가격만 변하는 거예요. 딴 건 그대로고 있고. 변화할 때 얘가 얼마나 변하는가. 근데 우리가 편미분, 미분법 알죠? 딴 거 볼 거 없어. 얘 볼 거 없고 얘만 보면. 요것만 미분하면 어떻게 되지? 1차식이니까. 그쵸? 얘는 빼기 1차에서 없어질 테니까 마이너스 0.5고 의미가 뭐였지? 그쵸? 1원당 0.5개가 반대 방향으로 변화한다. 요것에
지시어, 명령어라고 그랬죠. 내용은 뭐예요? 저 수요함수를 소득으로 편미분하세요. 소득으로 편미분하시라. 즉 그 말은 다른 건 볼 거 없고 이런 것들은 상수항 볼 거 없고 얘만 주목해서 구해봐라. 미분법 알죠? 1차식이니까 차수 곱하기 개수 빼기 1차 해서 0.1 나오게 되겠죠. 해석은 뭐예요? 1원 변화하면 수요가 0.1개씩 변화한다. 똑같은 얘기죠. 공급함수 얘로 편미분해라. 그럼 partial px, partial qxs 요거니까 2. 자, 의미는 1원 오르면 공급량은 2개 증가한다. 마지막 y로 편미분하시래. 그러면 y 가격이 변화할 때 그렇죠? x제 공급량 미분 1차식이니까 해석은 1원 오를 때 공급량이 5개씩 줄어든다. 그렇지?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러니까 모든 경제 분석이 이렇게 그렇죠? 어떤 변수, 종속 변수 영향 주는 독립 변수가 무수히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열심히 현실 분석해서 함수를 도출한 다음에 미분으로, 편미분으로 분석 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시영작의 논문은 전부 그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노무사 하시면서 현장에 가서 분석할 때 어느 회사 가서 자문을 해준다든지 할 때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뭐, 그래서 데이터 줘보셔. 당신의 회사 함수 이거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자문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데이터 없이 아무 말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무사의 역할은 뭐냐면 그 회사 데이터와 법에 의해서 가야 되니까 노동법 두 개가 결합이 돼서 자문하고 여러분들 그 자문료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거는 전부 데이터 분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통계 분석을 앞으로 기가 막히게 해야 돼요. 여러분. 법하고 전문가의 역할은 그거죠. 자, 이게 이제 함수로 표시하고 미분의 중요성을 알겠죠, 우리가. 그래서 이게 독립변수가 여러 개일 때 이렇게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주로 생산물 시장의 수요 공급 함수로만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경제 교과서에서 나오는 분석은 전부 수리적인 분석 이렇게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짚어봐야 될 게 4페이지의 그림이죠, 그림. 예, 그림입니다. 요것도 여러분 다 잘 아는데 혹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까 여기서 그림 그릴 때 우리가 지금 문제는 뭐죠? 그렇죠. 수학적 관행하고 경작적 관행하고 다르게 XY축을 뒤집어서 그림을 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작적인 관행은 가격이 독립변수인데 축을 바꿔서 그린다. 그래서 그림 경작 처음 할 때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이다 이거지. 그래서 그림 공부 해볼게요. 이젠 그림입니다. 그림. 그러면 아까 우리 예를 다시 한번 써서 보도록 하십시다.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에 거기 수요 함수와 수요 곡선 얘기.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 교재에서 아까 했던 그대로예요. 예. 공급함수도 미리 써놓을까? 공급함수 아까 봤던 예제는 이렇습니다. 근데 처음 하는 거니까 여러분 귀찮다 생각 마시고 한 번만 우리가 해봅시다. 그림 그리기. 그럼 먼저 수학적 관행대로 그림을 그려보자 이거지. 수학적 관행대로. 그럼 아까 우리가 살짝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수학적 관행으로 그리면 수평축, X축은 뭐가 돼야 되죠 지금? 그렇죠?
가격입니다. 가격. 그리고 수직축이 가격, 수직축이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그림 그리기. 우리가 1차 경제학 시험에도 핵심이 되는 거고 2차에서 다 알겠지만 처음이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그림 그리는데 우선 절편하고 기울기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요 수요 함수식이 주어졌는데 수평축이 가격이야. 독립 종속이죠. 그러면 절편이다. Y축 절편 요거 구해야 되지. 어떻게 구하죠? 요 값이니까 요것은 독립변수가 제로일 때, 그쵸? 가격이 제로일 때 100, 요게 Y축 절편이 되겠지? 그쵸? 가격이 제로일 때 절편은, 그럼 얘가 제로일 때 여기가 10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독립변수가 제로일 때 수요량, 얘가 그렇죠. 절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울기요. 기울기는 뭐였지? 미분값이었죠. 미분값이 뭐냐면 델타 px, 델타 qxd란 말이야. 그림으로 보시면 분모가 델타 px니까 얘가 밑변이 되죠. 분자가 델타 qxd니까 얘가 높이가 되지.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그렇죠. 높이, 선분 길이를 밑변으로 나눈 게 기울기지 않습니까? 근데 밑변은 델타 px고 높이는 델타 qxd란 말이에요. 그런데 미분법 알잖아 우리가. 그렇죠? 미분법 아까 해봤어요. 1차식이니까 다시 한번 보면 차수 곱하기 개수 빼기 1차에서 이거다 이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미분값이 바로 그림 그렸을 때 기울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기울기가 지금 미분값이 마이너스 0.5니까 마이너스, 그럼 그림이 어떻게 되겠어? 그렇죠? 우하향 해야 되겠고 0.5니까 높이 나누기 밑변 0.5가 되니까 밑변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이게 누가 볼까 무섭다. 그렇죠? 지나가는 중학생이 봐도 아우 저 양반들은 모여서 저런 거 해. 근데 한 번만 그려보자 이거지. 제대로. 이게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요 함수 그림입니다. 그래서 절편, 기울기 이렇게 구했어요. 그 다음에 공급 함수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절편은 지금 Y축 절편 여기죠. 여기가 공급량이야. 그건 어떻게 구해? 가격이 제로일 때. 그렇죠? 가격이 제로일 때 공급량이 절편이 될 것이므로 가격 제로일 때 공급량 10개. 그렇죠? 이게 절편이 되겠습니다. 기울기는 그렇죠? 기울기는 공급함수 미분값이죠. 예, 델타 px로 델타 qx에서 나눈 거란 말이에요. 역시 기울기니까 이게 바로 높이, 그림으로 보면 밑변이 되는 거죠. 예, 수평축이 가격이니까 얘가 변동분 밑변. 수직축, 얘가 높이가 돼서 그런 건데, 자, 미분법 우리가 알아요. 1차식 미분하면 2가 된단 말이지. 그러면 절편이 100이고 기울기가 2인데 플러스 값이죠. 플러스니까 증가 같은 방향이야. 그치? 얘가 공급 함수 그린 겁니다. 근데 공부 한번 해볼까? 그럼 이제 구체적인 좌표점을 한번 봐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가 20이다.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돼야 될까요? 이건 우리가 1차 시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한번 해보십시다. 높이가 2니까, 높이가 2란 말은 이 높이 나눈 게 2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 20이라고 하니까 높이가 10이야. 밑변은 5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좌표점을 이용을 해서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 되겠지. 예. 아까 절편은 가격이 제로일 때 요거 10개였죠. 이게 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수가 나왔을 때 수학적 관행대로 그림 그리기 요거 여러분 1차 시험도 혹시 봐야 되니까 필요하시면은 요거 정확히 아셔야 돼. 그렇죠? 뭐 이거 참 기본 안다고 하고 정리하는 것이니까. 그림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걸 마샬 교수님이 어떻게 했다고? 이대로 안 그리고? 뒤집어서 그렸다 이거요. 경작적 관행으로는 고민해봐야 돼요. 그림 그리는 거를. 그래서 수평축이 수량이고 여기가 가격이야. 그쵸? 그림을 뒤집어서 그렸다. XY 축을.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원래 수요함수는 이게 수요함수인데 그렇다면 독립변수 얘가 수평으로 와야 되는데 뒤집어서 그랬단 말이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요? XY 축을 뒤집어야 되니까 잘 봐봐. 그림을 XY축을 바꾸어서 그리려면은 이 수요함수식을 가격으로 정리해야 된다. 가격으로 정리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역함수를 취한다.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수학적으로. 역함수는 그게 아니죠. 역함수는 요것만 바꾼 거예요. 그냥. 요 수리적인 관계 놔두고 요거만 뒤집어 놓은 게 역함수인데 그건 그게 아니고 역함수가 아니죠. 가격으로 정리해야 돼. 가격으로 정리한다는 말은 뭐죠? 식을 예로 풀어라 이거지. 자, 처음 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를 앞으로 가져와야 돼. 그러면 이제 넘어왔으니까 부호가 바뀌게 되고 빼기 넘어와서 이 부호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이렇게 정리해라 이거지. 가격으로 정리해. 근데 이제 그림 그리려면 얘를 1로 만들어야 되죠. 얘를 1로 하기 위해선 전체 식에다가 2를 곱해야 되지. 그래서 곱해보면 뭐예요?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요건 수요 함수식이고 요건 수요 곡선식이다 이거지. 그치? 얘를 그려라 이거요. 자, 그리는 건 아까 해봤으니까 좀 이따 그리기로 하고 요거부터 이제 해볼까? 요거는 자, 어때요? 공급함수 요대로 얘를 그림으로 그리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XY축이 바뀌었으니 어떻게 하라고? 저 뒤집어서 그리기 위해선 이 공급 함수식을 가격으로 정리하세요. 그래야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다 이거죠. 가격으로 정리한다 무슨 말이야? 그렇죠? EPX로 정리해라 이거지. 그럼 EPX 놔도 얘가 넘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0이 되고 위치만 바뀌었네요 이렇게. 그렇죠? 잘 보세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가격을 앞에 파라미터를 1로 해야 되니까 이 식 전체를 2로 나누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공급곡선 식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앞으로 그렇죠? 함수식과 곡선식, 함수식과 곡선식 이렇게. 근데 시험 문제는 함수식으로 낼 수도 있겠지만 곡선식으로 낼 수도 있겠죠? 그럼 거꾸로 뒤집어서 함수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자, 그림 그립시다 이제. 근데 우리가 요거를
디맨드 커브죠. 디맨드 커브. 요거는 수요 함수고, 요건 디맨드 커브란 말이에요. 얘는 공급, 서플라이, 공급 함수고, 얘는 공급 곡선이 되는 것이지. 그렇죠? 공급 곡선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림 그려야 돼, 요대로. 그럼 아까 했던 대로 뭐예요? 절편과 기울기를 구해야 되는데, 자, 절편은 어떻게 됐지? 절편은 Q가 제로일 때. 근데 곡선식에서는 얘가 이제 독립변수인 것처럼 됐죠. 독립변수가 제로일 때 200이니까 여기 좌표점이 절편이 200이 될 거고, 얘 해볼까? 얘는 공급량이 제로일 때 절편값이 마이너스 5죠. 당황할 필요가 없죠. 그대로 그냥 마이너스 5. 기울기는 어떻게 돼야 돼? 수요곡선이라면, 그쵸? 수요곡선 식을 미분하시라. 얘는 공급곡선식을 미분해라. 그럼 봐봐. 아까하고 조금 다르죠? 좀 긴장하고 한번 보십시다. 이게 수요곡선식이지. 그러면 곡선식으로 바꾸게 되면 얘가 독립변수인 것처럼 됐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얘가 종속변수지만 곡선식에서는 얘가 독립변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얘로, 수요량으로 얘로 미분한 것이요. 미분하면 얼마가 나오나요? 1차식이니까 역시 차수 곱하기 개수 빼기 1차에서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근데 기울기라는 것은 높이 나르기 밑변, 아까 했던 거 그대로고, 얘도 요거는 이번에는 공급량으로 공급곡선식을 미분하는 값이 되죠. 얘가 0.5가 됐단 말이야. 그럼 지나는 길에 하나 하고 지나갈까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수요 공급곡선식을 구한 다음에 기울기 구하기 위해서 미분했다. 미분값은 요건 앞에서 보면 뭐가 되겠어요? 수요함수 미분하는 값의 역수가 되지. 그러니까 수요함수식의 역수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수요함수식은 아까 분모가 델타 px 왔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림 그릴 때 기울기의 반대로 하는 게 바로 요것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함수식의 미분값하고 수요곡선 그림 그렸을 때 기울기는 서로 역의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역의 관계가 되고, 요거는 그렇다면 뭐지? 요거는 공급곡선 기울기의 역수가, 미안합니다. 공급함수, 아까, 그렇죠? 공급함수 미분값의 역수가 되는 것이지. 그렇죠? 그래서 공급곡선 기울기와 공급함수 미분값의 역수. 요거 수요곡선 기울기와 수요함수 미분값과 역수. 기울기. 그래서 탄력도 같은 거 구할 때 여기 아주 헷갈리게 되죠. 됐죠? 그걸 그립시다. 지금 수요곡선 미분값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기울기는 높이 밑변이죠. 높이가 200인데 기울기가 2면 밑변이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그죠? 이게 수요곡선이다 이거죠. 기울기 2가 되고, 자, 공급곡선식 미분값이 0.5네요. 플러스 값이죠. 우상향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얘가 기울기가 지금 0.5죠. 0.5란 말이다. 그림 그려봐야 되는데, 자, 이게 지금 높이가 5죠. 그 밑변이 얼마가 돼야 기울기가 0.5가 되나요? 그렇죠. 여기가 10이 돼야 되겠지, 10.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높이가 5, 밑변이 10, 기울기가 0.5. 이게 그려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공급곡선 식이 되는 것이지. 됐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 함수선에 그림 그렸을 때 기울기하고 얘하고는 역의 관계죠. 요건 지금 기울기가 2가 되고 있고
요것의 기울기는 0.5니까 서로 역의 관계가 되고요. 요거 기울기는 0.5인데 이 공급 함수 아까 요것의 기울기 미분값은 이런 관계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혹시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마음에 요거를 여기까지 제가 수학적 그림 그리기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요 유인문에는 내가 안 해놨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추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요거예요. 독립변수가 여러 개일 때 아까 우리 그러고 했었죠. 소득도 영향 줄 수 있고 여기는 YJ 가격이 영향 줄 수 있다 이랬지. 그럼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 또 하나 또 하죠. 1차 시험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수요 함수, 공급 함수라고 했을 때 가격 말고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죠.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영향 줄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수요 함수에서 가격 말고 수요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 이걸 우리가 여건이라는 말을 쓰죠. 가격 말고 공급에 영향을 주는 거, 여건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수요 측 여건, 공급 측 여건, 그런 말 쓰죠. 그럼 이제 조금 전에 했던 얘기인데, 예, 그럼 이제 함수식이 주어졌다 이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죠. 함수식으로 보게 되면. 아무렇게나, 그렇죠? 이런 식으로 주게 돼요. 근데 조금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요거까지만. 그죠? 독립변수가 하나, 가격만 있는 경우, 요걸 가지고서 이제 그림 그리고 뒤집어서 그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독립변수가 여러 개잖아요. 여러 개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경제학에서 요걸 여건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그림을 그렸죠. 그림을 그릴 때 여기가 가격이고 수요량, 가격이고 공급량, 이거 수요량이죠. 그림을 그렸단 말이에요. 그림 한번 해볼까요? 그림 한번 그립시다. 자, 곡선식은 얘를 그렇죠? 가격으로 뒤집어서 그럼 이제 살짝 한번 해볼까? 그러면 곡선식으로 바꿔, 요것만 놓고 보세요. 바꾸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넘어가고 하게 되니까 50 빼기 0.5의 QXD, 그래서 얘가 수요 곡선식이었죠? 식이란 말이야. 얘, 요것으로부터 해보면 어떻게 되지? PX 이퀄 마이너스 5, 0.5의 QXS 이랬죠. 요건 공곡선식이지. 그래서 이제 그림 그렸을 때 여기가 50이고 100, 절편이 마이너스 5가 되고 이게 기울기가 0.5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공곡곡선식이었죠.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유명한 얘기지만은, 그럼 이제 한번 보세요. 독립변수가 여러 개일 때임에도 불구하고 수요곡선, 공급곡선을 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요곡선이나 공급곡선은 그림 그렸을 때 뭐가 전제가 돼 있지? 가정. 이거 무시했잖아요. 이거 무시했죠? 즉, 여건이 뭐야? 현재 이 상태에서 얘가 100이면 100,
50이면 50 뭐 주어진 상태에서 얘를 무시하고 그린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요거는 여건 일정 불변일 때 가격과의 관계만 그린 게 수요곡선, 공급곡선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여건을 고려해보자. 여건을 고려해보자 이 소리예요. 무슨 말이냐? 얘가 변화한다고 하잔 말이에요. 얘가 변화한다고 하자. 그럼 내가 이제 정확하게 지금 요 예를 그려서 수리적으로 표시는 안 하겠지만 보세요. 지금 현재 소득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림 그렸다. Y 가격이 주어져 있을 때 그림 그렸다. 그런데 얘가 변화해. 소득이 변화하면 어떻게 돼요? 1원당 0.1개씩 변화하죠. 변화하죠. 그러면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아는 유명한 뭐예요? 여건 변화지. 즉, 가격은 그대로 어느 변함이 없는데 얘가 변화하면 얘가 증가하고 감소하겠죠. 이것도 현재 어느 가격 수준 주어져 있는데 Y 가격이 변화하게 되면 변화하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게 바로 뭐예요? 여건 변화에 따른 수요 변화, 공급 변화. 그러니까 수요 공급 곡선 좌우로 이동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요, 경제학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요거 수요 곡선이지. 공급 곡선은 무엇과의 관계만 보고 있어요. 가격과의 관계. 그러면 자, 요거 다시 한번 해볼까? 수요 곡선이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 요건 뭐예요? 요건 수요량 변화란 말이에요. 수요량 변화 원인은 가격 변동이죠. 가격이 변화해서 변화하는 게 수요량 변화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건, 소득이 변화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소득. 여건이 변하면 수요 곡선이 좌우로 움직이게 되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이게 수요 변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요 곡선은 가격과의 변화만 보여주는 거야. 수요량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고, 여건이 변화한다. 여건 변화는 가격 말고 다른 요인이 변화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건 여러 번 말씀해 주실래요? 여기서 왔다 갔다 변화하는 것은 요건 뭐고? 가격 변화에 따른 공급량 변화고, 좌우로 이동하는 것은 여건 변화, 여기서는 YJ 가격이네요. 여건 변화에 따른 공급 변화다 이거예요. 여건 변화에 따른 공급 변화. 그래서 이 표현 자체가 그렇죠. 정확해야 되죠. 특히 우리 노동경제학에서 그 전에 그 시험 문제 그게 났단 말이에요. 수요 변화, 노동 수요가 변화하는 거냐? 그러면 여러분 노동 수요 변화하는 것은 뭐예요? 임금이 변화해서 기업이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량이 변하는 것이 수요, 노동 수요량 변화고, 노동 수요 변화는 여건 변화지. 임금은 가만히 있는데 다른 이유로, 그렇죠? 변화하는 것이 노동 수요 변화란 말이야. 그러면 노동 수요 변화는 뭐예요? 여건 변화지. 여건이 변한다. 즉 임금 말고 다른 뭔가가 변화해서 변화하는 게 수요 변화고, 자, 노동 수요량 변화는 이건 임금 변화죠. 임금이 변화해서 변하는 것이 수요량 변화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노동 수요의 탄력도, 그럼 뭐겠어? 노동 수요의 탄력도는, 그렇죠. 탄력도의 정의가 뭐죠? 임금이 변화할 때 노동 수요량이 얼마나 변화할까? 물론 이제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2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머리 위에 점 찍어 놓은 건 퍼센테이지 변화율이죠. 그러니까
임금 변화율로 노동 수요량 변화율 나눈 거다. 2다 그 말은. 임금이 1% 변화할 때 노동 수요량은 2%씩 반대 방향으로 변화한다는 뜻이지. 그러면 뭐예요? 탄력도가 보여주는 것은 뭐지? 수요곡선상 변화지. 수요곡선상 변화야. 그러니까 말이죠. 잘 보세요. 탄력도 결정 요인은 뭐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탄력성 결정 요인은 기울기 결정 요인이지. 임금 변화할 때 노동 수요량이 많이 변화하냐 적게 변화하느냐 이것에 대한 분석이고, 그 말은 기울기로 나타나겠죠. 이건 노동 수요가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그건 바로 요 얘기란 말이야. 그래서 노동 수요 탄력도가 크냐 작으냐 하는 문제는 임금이 변화할 때 수요량 변화 정도가 크냐 작으냐 그것에 대한 분석이고, 수요 변화는 뭐예요? 임금 변화가 원인이 아니죠. 다른 것에 의한 변화가 수요 변화하고, 근데 그걸 전부 거꾸로 시험 써놨단 말이에요. 탄력성 결정 요인 그걸 갖다가 노동 수요 변화 요인을 갖다 써놓으니까 그건 전혀 터무니없는 소리가 되지. 그런 실수는 왜 하게 되는 걸까요? 그거는 아주 경제 원론의 기본적인 이런 개념이 약간 미흡해서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 제가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시간에서 뭐 했나요, 우리? 경제학에 필요한 수학적인 거, 수요법칙, 공급법칙을 이용을 해가지고 함수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그림 그리기. 그런데 경제학의 관행은 수학적 관행하고 다르다. XY축을 뒤집어서 그리기 때문에, 그렇죠. 함수식과 곡선식의 관계가 서로 반대 관계로 변수를 반대로 놓고 정리해서 풀어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수요량 변화와 수요 변화. 공급량도 마찬가지겠지. 공급량 변화와 공급 변화 요인,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독립 변수가 여러 개일 때는 수요 변화, 공급 변화, 가격 변화하는 것은 수요량, 공급량 변화로 분석이 되어진다. 여기까지. 자,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내용을 우리 간단히 한번 정리했고요. 특히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 아직 긴가민가 하신 분들은 이거를 정확하게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강의 말씀드린 거를 쭉 써서 다시 한번 꼭 손으로 연습해봐야 돼요. 그죠? 그래야 이제 앞으로 공부할 때 거침없이 책을 보면서 쫙쫙 넘겨서 볼 수 있겠죠. 예. 자, 그래서 2시간에 걸쳐서 제가 간단하게 미분법, 그 다음에 수학적인 표현, 그림 그리기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경제 이론 얘기를 아주 기초적인 수준에서 조금 하기로 하는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볼 때 소비자들의 행태, 이것에 대해서 보고요. 그거 끝난 다음에 이제 공급자들, 이렇게 해서 생산물 시장, 요소 시장,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쉬었다가 하시죠.